자, 하는 금리 동결했던데 물가 상황 궁금합니다. 요 질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물가 CPI 지난달에 내리지 않았었나요? 요거 올라갔죠? 요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가 플러스 금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12월 물가는 유지가 되었고 미국 12월 물가는 상승했습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3.6% 상승했고 12월은 3.2% 올랐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은 12월이 이게 전년 대비 3.2% 상승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 3.6% 상승했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발표한 지표들을 보시면요. 5.2%, 4.8, 4.2, 3.7, 3.3, 2.7, 2.3 그러다가 3.4, 3.7, 3.8 갔다가 유지 아니네요. 조금 떨어졌네요. 3.3, 3.2 이렇게 간 상황이고요. 미국 CPI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미국 CPI는 전년 대비 3.4% 상승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인 3.2%를 상회했고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 0.2%를 상회했다. 그리고 근원 CPI 역시도 전년 대비 3.9%, 전월 대비 0.3% 상승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3.8%, 0.3%에서 전년 대비로는 더 높게 나갔다. 전월 대비도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괜찮겠지만 둘째 자리 넘어가면서 조금 더 올랐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0월 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지만 9월, 10월만 보더라도 예측보다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잡혀간다. 두 달 연속 떨어지는 모습 나오니까 이제 잡혔다. 많이 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CPI 또 터진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쉽사리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특히 12월 CPI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미국에서 유가를 내리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죠. 오펙 같은 데서 감산을 하는데 감산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가 올리기 위해서고 유가 올리는 이유는 수요가 많이 줄어서 공급이 과잉된다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요는 중국에서 많이 줄었고 근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고금리 상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금리 상황을 유지했을 때 경제가 무너진다. 요거보다 미국에서 더 문제점은 뭐냐면요. 미국이 국가부채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마어마하게 풀고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초저금리가 끝나가니까 문제가 된다. 금리 올려보니까 그래서 그 푼 돈을 줄여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푼 다음에 인플레이션 생기고 막 금리 올리고 이럴 때 무슨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미국 디폴트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요. 기축통화 중에서 최고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냐? 부채 한도 상향을 하는데 야당이 반대를 했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반대를 하면서 디폴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즉 그만큼 국가가 내는 이자 부담이 심하다. 부채도 많은데 금리도 높으니까. 그러니까 물가를 빨리 잡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번에는 볼커트처럼 금리를 올리지 못했냐? 물론 속도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상단이 그만큼까지는 못 올라갔죠. 그거는 미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보시면 되죠. 물가 잡히면은 이제 그만 올려야지.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선 물가를 빨리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가가 쉽사리 안 잡힌다는 거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올라간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침체가 심하지 않죠. 왜냐? 금리 올라갔으면 누가 힘들어요?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힘들죠. 근데 문제는 그때 2004년에 금리 올렸을 때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GDP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국내 총생산이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80%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예요. 왜? 이때 디레버리징 하고 2014년 DSR 도입해가지고 만일의 상황에도 부채가 튀어오르지 않도록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디레버리징 못했죠.
왜? 뭘로 디레버리징 막았어요? 전세자금 대출로. 그러니까 미국은 전세 같은 거 없으니까 됐는데 우리나라는 전세자금 대출로 저렇게 떨어지는 폭을 막아서요. 부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금리 5.5고 우리나라 3.5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더 침체된 이유, 경제 규모 대비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으니까. 문제는 저 가계부채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디레버리징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를 80%까지 떨어뜨려야지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한국은행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담대 차주의 DSR은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그 DSR 규정에 맞춰서 40%까지 빨리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디레버리징 되고 있는 데다가 특례 보금자리로는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담대는 51조 늘었어요. 근데 총 부채는 10조밖에 안 늘었죠.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는데 주담대를 퍼부어서 대출을 늘렸단 소리예요. 근데 GDP 대비 가계부채는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자화자찬하면서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라서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혹시나 금리 인하 늦어질까봐 진짜 막 열심히 기사는 띄우고 있습니다. 막 이런 기사들 나오죠. 혹시 금리 인하 늦어질까봐 이런 언론에서 그래도 3월 금리 인하, CPI는 반등했지만 제갈 길 가는 증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제갈 길 가는 증시냐? 코스피 떨어졌죠 일단. 코스닥도 떨어졌고 일본은 안정됐고 근데 보시면 S&P 지수 떨어졌죠? 나스닥 지수는 보합.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보기에는 약보합이죠. 근데 무덤덤하고 그래도 3월 금리 인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똥줄이 차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CPI가 높아졌다는 소리는 그리고 문제는 CPI보다 더 중요하게 근원 CPI죠. 근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소리는요. 예상보다 물가 잡히는 게 더디다. 그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야 될 물가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용이 약해졌냐? 고용 아직도 굉장히 강한 고용이죠. 실업급여 최저죠. 유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물가 상승세를 잡고 있는 건 유가가 태반이지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생기면서 물가가 쉽사리 더 안 잡혀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 동결할 때 한해에서 금리 동결할 때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 적어도 6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이 3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적어도 7월 이후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미국이 3월에서 더 늦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채권 시장이 문제가 크잖아요.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서 최근 태영건설 사태까지.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올해 만기돌에 건설사 회사채만 3.8조라고 합니다. 근데 연초에 회사채 발행을 미루고 있어요. 이런 또 문제 터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금리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 올라간다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부일남 정태기 씨 같은 분이 그런 이야기 했죠. 금리가 고점 찍었으니까 금리 때문에 집값 떨어져서 이제는 저점 찍은 곳들은 바닥 찍은 거라서 가격 올라간다. 근데 왜 지금 막혔어요? 특례 끝나니까 막혔죠. 금리보다 더 핵심적인 건 뭐다? 한도다. 그러니까 금리빨 빼고 보더라도 집값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까지 안 떨어진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은 집값 하락 요인이고 금리가 떨어진 건 집값 상승 요인이에요. 그래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줄다리기를 해서 더 센 쪽으로 끌려간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DSR이 워낙 세게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저것도 늦어지면은 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